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0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사과란 낱말, 사과, 우리가 먹는 과일, 사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달라.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사과와 능금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서 사실은 좀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구독자님 요청으로 이 기회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좀 복잡합니다. 예, 재밌게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과와 능금,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네, 능금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다 한자가 있는 한자 말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과는 모래사자다. 그렇죠? 그리고 과는 실과과다. 모래사는 물수자와 적을소다. 적을소는 젊은 소라고도 하는데 왜 모래사가 물수와 적을소냐? 모래밭에 가면 물이 빠지니까 적겠죠. 거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래사 이렇게 된다. 실과가는 모양으로 보면 밭전자와 나무목이다. 나무에서 열매가 열림으로 나무목이 들어가는데 밭은 무엇이냐? 사실은 원래 밭은 아니다. 옛글자를 보면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열린 모양이다.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밭전자로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열린 모양을 실과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 그럼 왜 사과, 모래사자에 쓰느냐? 대략 또 잘 아시는 분은 왜 모래사를 쓰는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사전을 보니 사과는 모래사자는 이 글자도 있고 이것도 모래사자입니다. 그렇죠? 돌석자에 오른쪽에는 작을 사자다. 돌이 아주 잘게 부서졌다. 그러면 모래가 되죠. 네,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과는 물론 사과나무의 열매, 설명할 거 없습니다. 네. 예문을 보니 그녀는 과일 중에서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그 아이의 두 뺨은 잘 익은 사과처럼 붉었다. 사과, 우리나라 특히 사과 품종이 좋습니다. 사과는 이제 능금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능금과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능금이나 사과나 그거지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이다. 근데 이 능금이란 말은 한자 말로 보면 임금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 임금을 보면 임금님 하는 임금은 아니고 물론 그것은 같습니다만은 소리는 숯불님의 능금나무 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사실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무목이 붙어서 어떤 나무의 이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풀초가 붙으면 풀의 이름을 가리킨다. 고기어가 붙으면 물고기 이름을 가리킨다. 어떤 이름을 가리킬 때 그 대표하는 글자를 많이 쓰죠. 나무목에 금은 날짐승 금이다. 날짐승 금이다. 금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 글자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숯불이라는 것은 나무와 두 개다. 한자에서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으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딱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많다는 뜻이에요. 세 개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얘기하죠. 여기에 나무목을 또 붙이면 숯불님이 된다. 삼림이다 할 때 숯불삼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왜 능금을 숲속에 나무라고 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 뒤에서 다시 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임금이다. 임금이 능금으로 변했다. 네. 능금나무의 열매다. 사과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크기가 좀 작다. 일종의 재래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과와 능금이 두 개 나왔는데 일단 워낙 복잡해서 재래종 능금도 있고 전래된 것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계통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자료를 모으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과는 어떻게 전래가 됐느냐. 북쪽에서 온 것도 있고 또는 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효종의 아들이 청나라 연경, 지금의 북경이죠. 그게 사신으로 갔다가 사과나무를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런 설도 있고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대구에 처음으로 가져왔다. 이런 것도 기록이 많이 있고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오고 이때는 상당히 오래전이죠. 17세기고 이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가져가서 대구에 심었다. 대구 동산병원 쪽에 지금의 청라언덕이라고 하는 그 부근에 심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라언덕에 가보니까 예전에 이런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과라는 말은 앞에서 모래사자를 썼는데 왜 그러냐?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제 사과가 물이 잘 빠지는 어떤 모래질의 토양,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과의 과질이 보면 글쎄요 씹을 때 사각사각할 느낌이 들 정도로 배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다른 과일보다는 좀 모래와 좀 가까운 뉘앙스가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잘 모릅니다. 네. 이제 능금나무는 이제 제가 나무 위키에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사과나무라고 부르지만 종이 다르다. 그렇죠? 사과나무는 이렇고 능금나무는 이렇다. 왜 제가 이걸 쓰느냐 하면 여기 보면 나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결국 능금나무를 어떤 학명을 정할 때 일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했다. 1910 몇 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렇게 연구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학명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임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능금이 됐느냐. 본래 사과를 가리키던 임금 앞에서 봤습니다. 이제 왕을 뜻하는 임금님, 그렇죠? 과 발음이 같아서 바뀌었다. 일단 나무위키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사과를 이렇게 링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고 발음은 이제 링고다 이렇게 되겠죠. 왜 이걸 링고로 읽느냐라는 것도 일본 사람들도 사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임금에다가 평과라는 걸 합쳐서 앞에 임자와 뒤에 과자의 발음이 좀 변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임과가 되겠죠. 이것이 링고로 바뀌었다. 평과는 뭐냐면 처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주로 평과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평과라고도 한다. 사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다. 여기에 임금의 금자가 발음이 두 가지로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곤이다. 곤으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곤이 바뀌었다. 링곤이 링고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금이라고 앞에서도 우리도 봤고 지금 일본에서도 이렇게 쓰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썼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쓴다. 왜 그러면 이런 글자가 생겼느냐는 임금이라고 했느냐는 것은 역시 사과나무를 심은 사과밭에 사과의 숲 속에 새들이 많이 날라왔다. 그래서 사과를 쪼아 먹으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결국 금이라는 것이 사과나무 또는 능금나무의 금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짐승을 뜻한다. 특히 날짐승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새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에 새들이 많이 날라와서 임금이라고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과하고 관련 없이 임금님이라는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사과를 뜻하는 것이 능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임금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설은 이제 많이 있겠죠. 신라의 임금은 이사금에서 왔다. 또는 고조선의 왕금에서 변했다. 있는데 또는 있는 금이다.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선을 얘기하죠. 선. 그렇죠. 줄을 얘기합니다. 줄을 이어간다. 왕이라는 게 대대로 이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은 있는 금 할 때는 이 왕을 가리킬 수도 있다. 임금. 네. 그것은 말입간에서 온 말이다.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간다. 임금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금이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신라의 이사금에서 왔다 할 때는 그럼 이 이사금은 무엇이냐 할 때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신라의 김대문이 쓴 글을 인용해가 신라의 이제 남해왕이 죽을 때 남해왕이 죽는다. 남해왕은 박혁거의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이다. 그렇죠? 죽고 나서 세 번째 임금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할 때 남해왕의 아들이 유리다. 또 남해왕의 사위가 탈해다. 두 사람이 서로 임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양보를 합니다. 상대방이 더 높다. 그러니까 탈해가 얘기를 하기를 석탈해가 옛날부터 덕이 있는 사람은 이의 수가 많다고 한다. 덕이 있으면 사람의 이가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떡을 깨물어서 이금, 이자국이죠. 그죠? 이금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합시다. 이래가 떡을 이렇게 깨물으니까 이자국이 많았다. 그래서 유리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탈해가 임금이 됐죠. 그래서 이자국,
이자고 입금이다. 그렇죠? 이의 금이다. 입금. 그래서 임금이 됐다. 뭐 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라고 또 뭐 설명을 해놓은 자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과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사과는 일종 과일이죠. 과일. 과일은 국어사전에 보면 한자로 나옵니다. 한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과실이라는 한자어가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사전도 있습니다. 자, 과일과 과자는 다르지만은 과자라고 할 때는 과자에 초도가 붙습니다. 그렇죠? 정작 과일이라는 과실 또는 과일이라고 할 때는 초도가 안 붙습니다만은 어떤 밀가루 같은 것으로 만든 과자라고 할 때는 또 이것이 초도가 붙는다.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자가 있는 또는 과자 할 때 과자가 있는 그런 과자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먹는 과자지만 이것은 먹는 과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쓴다. 어떤 식물이 수정을 해가지고 씨방이 이렇게 자라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법이다. 대개 이 속에 씨가 들어있는 그것을 과의 자다. 과자라고 한다. 또 정과라는 것도 있죠. 정과. 대표적인 게 수정과죠. 물을 이렇게 해서 한 그 정과가 수정과다. 우리가 먹는. 정과라는 것은 뭐 인삼이다, 도라지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과일이다. 이런 것을 어떤 꿀에다가 이렇게 절인 버무린 그것이 정과다. 이때도 과자 할 때 과를 쓰지 않고 과실이라고 할 때 과를 쓴다. 조금 헷갈리기 쉽습니다. 과일이라고 할 때는 초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사과, 모래사자를 썼더라. 그리고 능금이라는 것은 임금이 이렇게 변해서 된 것이다. 과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과일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풀초를 쓰더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